자, 지금 1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거의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가 있는 양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글쎄요, 미국장이 안 열어서인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국내장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단기간에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미국 시장 동조화되는 것도 항상 있었지만 또 의외로 우리가 먼저 선반영돼서 뭐 강세를 보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좋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뭐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서 계절로 표현하면 어제도 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을 이제 뭐 벗어나서 뭐 지역 따라서 남쪽 지역은 어떤 분들은 수익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은 좀 멀었고 좀 왜 아직도 나는 수익이 회복이 안 될까 이런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예를 좀 쉽게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지금 시장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 두 섹터에 돈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돈도 2022년 연말이죠. 연말과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10조 정도의 돈, 거의 예탁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네, 거래 대금도 조금씩 평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도가 좀 느리게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이 두 큰 섹터가 조정 구간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 섹터들이 산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표현을 재밌게 했는데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오락실 앞에 있는 네, 하나 튀고 네, 잡으려고 하면 또 내려가고 이런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오전 시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네, 일단은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 우위, 기관들도 같이 함께 팔고 있고 긍정적인 거는 지금 어제 오늘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네, 수익 차익 실현할 때가 된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달려드는 게 아니라 좀 다시 한번 단기간으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 회복하는 거 그리고 뭐 외국인 수급이나 또는 기관 수급이 받쳐주거나 다시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뭐 한 4, 5일 이렇게 쉰다고 해서 네, 시장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좀 쉬면서 일상도 지내면서 그러니까 즐겁게 보내면서 네, 시장을 천천히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우리가 1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이탈을 하고 2600을 이탈하고 2100까지 갔다가 지금 오는 과정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또 중간중간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어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일단 대장 역할, 뭐 주도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초반에 어제 막판에도 그렇고 계속 뭐 데모라든가 현대에버다임 이렇게 좀 강세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섹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철도주 한번 움직였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또 다른 섹터 그리고 오늘은 그 아스팔트 까는 도로를 뭐 다시 재건을 해야 되니까 뭐 설득력은 있는데 그런 아스팔트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또 이제 좀 쫓아가는 모습 나오면 또 윗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 반도체는 좀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 며칠간의 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수급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산 에너빌리티였어요. 오늘도 아침에 뭐 드디어 2만 원을 또 돌파해서 뭐 오랫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수급이 가장 정신없이 들어온 네, 구간 종목이 이 원전주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어제 이제 또 이슈가 하나 났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MOU처럼 일을 좀 새로운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모멘텀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원전주가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한전 기술, 뭐 우진, 뭐 보성파 되게 작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초반에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속보 보니까 루마니아 원전 얘기가 예전에 나왔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뉴스를 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런 좋은 뉴스들이 뭐 사실이라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고 마침 대통령께서 유럽 가셨잖아요.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 갔는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 이미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의 상상까지 가미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주들이 좀 움직임이 다시 오랜만에 나옵니다. 뭐 쇼박스라든가 그리고 뉴라든가 뉴는 계속 요즘에 라인업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뭐 뉴의 시간, 무빙의 시간 이런 컨텐츠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무빙 관련해서 좀 얘기를 재밌게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컨텐츠 관련된 것들이 또 넷플릭스 CEO 방한하고도 맞물려서 그리고 또 하필 방학이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방학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즌에 이제 좀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또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미중 갈등이 좀 해소 국면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좀 강세 출발을 하고 지금 또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다른 섹터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또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게 해운주였어요. 수급이 강하게 빨리 들어갔다가 또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작은 애들부터 움직입니다. 항상 뭐 HMM이라든가 페노션이 크게 묵직하게 움직이지만 작은 애들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들이 거래 들어오면서 바로 뭐 상한가 터치하고 막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후에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추세를 전환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좀 골고루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오늘 시장의 그래도 특징 중에 특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또 내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후장과 관련된 전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빅 이슈가 사라졌죠. 뭐 두려움이던 경계심이던 뭐 FOMC 그 전에 뭐 CPI 뭐 PC 뭐 계속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경계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막상 그 발표가 되니까 이제는 뭔가 소위 말하는 재밌거리, 기대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왈가왈부 설왕설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릴 것이다. 아니다. 올릴 것이다. 올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올린다. 근데 알고 보면 지표는 점점 내려가니까 안 내릴 수도 있다. 다 막연한 기대감인데,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팩트는 파월 의장이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린다는 걸 가정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되 경계심은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 이슈가 없는 대신 다양한 뭐 소위 말하는 잔잔바리 섹터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해운주들도 오늘 좀 유심히 좀 특징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들어오는 것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따라가기보다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러면 1번이 쉬고 있으면 2번, 3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1번이 쉬고 3번이 움직이면 오히려 1번을 보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섹터의 순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약간의 리듬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기 이슈들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순환되는 장세가 이어지는데 다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거는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처음 움직이는 거다. 해운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해운주를 지금이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얘가 5일선을 회복하건 거래가 들어올 때 봐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이거는 상한가 시세가 나올 수 있어. 상한가 기대를 예전에는 맞게 갔다면 지금은 그 반으로 줄여서 욕심을 좀 줄여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계좌를 회복하는데
먼저 좀 욕심을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단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주변 환경들이 계속 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장의 그 상승에 대한 동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한테 뭐 2차 전지는 좀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차피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다 경쟁 관계에 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중국의 그런 미국하고 뭐 관계가 좋아져서 맞닥뜨려야 될 문제가 빨리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걸 극복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가 된다면 시장에 좀 돈이 도는 것도 좀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보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에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수급 체크 지금 쉬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부터 실적이 확인된 것부터 좀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앞으로 오늘 말고도 앞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엔저 효과 계속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엔저 효과가 이제 뭐 뉴스폴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데 엔저 효과는 LCC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죠. 예, 일본항이 많은 게 이제 LCC, 뭐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그리고 뭐 티웨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당연히 소비 관련해서 봐야죠. 엔저가 좀, 그러니까 N이 좀 싸지면 뭐 예를 들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당연히 N을 바꿔서 일본 가서 놀러 가서 쓰는 게 더 소비자한테 이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쇼핑 관련된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재밌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오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도 미국하고 관계가 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효과, 그 다음에 정책 같은 게 좀 좋은 시장의 우호적인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반응은 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임이 일단은 나왔어요. 밀렸다가 다시 뭐 하이스트리라든가 뭐 문베스 철강이라든가 좀 반응들이 며칠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철강주들 그리고 화학 관련주들도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중국 인프라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효성 TNC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이렇게 화학주들 뭐 특히 중소형 종목에서는 유니드 그리고 또 뭐 하나솔루션도 화학 관련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화학주들도 다시 한번 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수급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 15가 계속 얘기가 또 나오면서 네, 대항마인 또 삼성의 이제 신제품 얘기들이 나오죠. 폴더블 폰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과 이 폴더블 폰의 대결 구도로 좀 부각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애플 쪽은 이 공간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좀 생태계를 새로 확장하고 가는 쪽 그리고 보편화하고 보급화하는 데 좀 중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카메라 쪽 이쪽에 대한 특화된 종목들 뭐 더구전자라든가 LG노텍 쪽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KH바텍부터 파이nem텍 뭐 노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 같이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종목들 좀 보면서 그 삼성의 언팩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폰의 이제 또 네, 그 언팩 행사들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는 중장기로 좀 보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 또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는 오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전문가님 3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루닛이 지금 상한가예요. 그래서 오늘 뭐 단독 보도긴 하지만 미국과의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루닛과 관련한 의견이 어떠신지 중간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안 하셔도 루닛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를 드리면 너무 또 자랑 같아서 그랬는데, 뭔가 엎드려 절받는 것 같은. 자, 루닛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전에는 당연히 뭐 좋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지금 상한가에 딱 안착이 돼 있는데 한 두세 번이 지금 풀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상한가가 뭐 한 네다섯 번 이상 자주 풀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못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버틴 분들도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브리핑에서도 한 14만 원 목표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좀 의아한 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고 그럴 때 막 9시 뉴스에 나와서 12만 원 간다, 13만 원 간다 그랬죠. 지금도 왜 하필 10만 원이 올라와서 이 위로 올라와서 4, 5배. 저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추천하고 한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오늘 보면 거의 5배 육박하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계속 좋은 뉴스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좀 뭔가 현실을 파악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듭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근에 이 고점의 종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목표가 11만 8천 원을 잡았던 거 11만 8천 원 이탈하면은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리고 더 간다? 그러면 응원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잠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루니타운 빠질 수가 없는 게 우리 또 신상원 전문가라서요.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말씀드린 동안에 또 올랐네요. 뷰웍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기 쪽에 속하는 종목이죠.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적도 좋습니다. 1600, 1900, 2300, 올해 2500.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재무제표를 봐도, 유보율이 4500% 되고, 부채 비율이 적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두 자릿수 15%, 20% sa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좋은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흐름에서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거래량으로 보면은 아직도 거래가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차트상으로 지금 고개를 들려는 이 길목에서 있습니다. 당연히 쫓아가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 양봉 기준에서 분할로 해서 낚시하듯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엑스레이, 산업용 엑스레이 디렉터, 산업용 카메라 등 관련해서 주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영상의학 장비의 이 첨단의 추세에 맞춰서 이 회사도 의료용 이미지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대의 이 흐름, 지금 시장의 흐름에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4만 원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3만 1,000원 설정하고 천천히 대응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뷰웍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